특징주 중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기존에도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많이 엮여 있었어요. 근데 초전도체와 또 양자 컴퓨터가 밀접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꾸준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사실상 이제 비슷한 계열로 좀 엮여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주요 CEO가 뭐 20년은 벌었다 이런 언급을 한 것도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최근엔 그런 언급들을 좀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빠르면 몇 년 안에도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기사 같은 걸 많이 보시겠지만 기존의 컴퓨팅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양자 컴퓨터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국가가 글로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의 초전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터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꾸준히 좀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니고 좀 비슷하게 묶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리고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가 움직였었던 이유가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 초전도체 물질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으로 항상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LK99는 이전에도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의 물질로 주목받았던 초전도체 후보 물질 LK99와 연관된 것으로 관련 특허가 기술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특허 등록 결정서는 특허가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승인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출원인이 등록료만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결정은 신규 진보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했음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 내용을 보면 도자기 같은 세라믹 재료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물질로 바꾸는 것인데 이 세라믹의 전기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전기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초전도체의 특성과 유사한 현상도 함께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함께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초전도체가 뭔지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나무위키 기준의 이제 정의인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과 외부 자기장의 반자성을 띠는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것은 초전도체로 만든 회로는 전기를 흘려도 전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전류를 저항 없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류를 저항 없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물리 현상으로 봤을 때 무한 동력이라는 것은 불가하죠. 한 번 에너지를 주면은 그 에너지는 결국은 멈춥니다. 왜? 중력과 같은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력도 있고 마찰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여러 저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항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양자 컴퓨터에 적합한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가 양자 컴퓨터의 주력으로 쓰이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퀀텀 연구소가 그 출원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장의 활성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가 크게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기가 생각보다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정말 빠르면 3, 4년 내로는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기존의 이제 컴퓨팅 방식이 0과 2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양자 중첩이라고 해서 0과 2를 동시에 띌 수 있는 상태를 이용한 컴퓨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죠.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만 해결 속도만큼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두 자릿수 암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0과 1이 있는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네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00, 01, 10, 11. 네, 4개 중에 하나로 암호를 풀 수 있으니까 요건 4개 대입시켜 보면 되잖아요. 금방 풀어요. 네. 그럼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들어간 상태니까 요걸 한 번에 풀겠죠, 빠르게. 근데 이게 자릿수가 늘어나면은 차원이 다르죠. 0과 1로 구성된 100자릿수의 암호가 있다고 해보면 000, 10, 111, 01, 000 요거를 기존의 컴퓨팅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양자 컴퓨터는 말씀드렸듯이 0과 1의 중첩 상태를 이용해서 이 100자리 암호를 풀기 때문에 순식간에 암호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이 중첩 상태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결정이 나요.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대략적인 이해는 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기가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양자컴 방식이 초전도 방식, 그 다음에 이온 트랩 방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초전도 방식은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온 트랩 방식은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기술이라는 게 안정성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속도가 빠른 초전도 방식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큐비트 수의 확장이 관건인데 초전도 방식이 이온 트랩 방식보다 큐비트 수를 늘리는 확장성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전도 그리고 양자컴 관련주를 묶어서 보게 하는 요인이고 같이 보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양자 컴퓨터나 초전도체, 그러니까 지금은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인데 사실상 대장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대장주로 분류가 되는지 그걸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예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그 양자 정보와 초전도체 기반 부품 기술 연구하는 민간 연구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자회사와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유한 건 아니고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와 특수관계 법인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기 기사에서는 간접 지분 보유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대장격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양자컴 초전도체. 그래서 급등이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 근데 3차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고 횡보하다가 지금 4차 급등을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과거 패턴을 보면 1차, 2차, 3차도 보시면 시세가 짧게 끝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요. 2차도 굉장히 컸고요. 2차가 가장 컸죠. 그 다음에 3차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대신 이제 한 번에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역시 당연히 이제 저항과 눌림을 해소하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이 이제 4차 랠리라고 보여지고 예전보다 양자컴의 상용화 가능성이 훨씬 더 빠르게 열렸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나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초전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 컴퓨터나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 많은데, 그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인 다른 종목이 CCS라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일단 시세가 좀 졌었죠.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과정인데, 요 CCS라는 기업은 초전도체 사업에 진출했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사업에도 신규로 진출해요. 그래서 일단 진출 관련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신성 델타테크 다음으로 2등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로 엮인 종목 모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모비스. 네, 모비스도 보시면 역시 과거에 시세가 한두 차례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반등인데 지금 상승폭을 다시 줄이니까 지금 위치는 기술적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타로 보실 분들은 현재 위치 한 2,500원 전후로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초전도체나 양자컴 관련주는 실체로 움직인다기보단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매도나 매수 전략을 가격을 정해놓고 좀 테마성으로 짧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이 모비스는 그 핵융합 발전소 필수 소재 초전도체 시험 설비 제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간접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 이제 아무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파워로직스, 네, 요 종목도 있고, 서남, 그 다음에 이제 비츠로 테크,
그다음에 이제 덕성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부담이 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시장에서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항상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보시고, 근데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가 조정받지 않고 날아간다, 그러면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가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CCS나 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이런 종목군들은 좀 묶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